8월 1일 날 발표된 7월 FOMC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고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금리 인하는 처음이죠. 50bp의 빅컷의 그런 배경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세봤는데요. 기자회견에서 8번을 썼습니다. 저 단어를.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 티밀하우스가 이렇게 뻐꾸기 날리기도 전에 우리 전무님은 이번에 9월에 50bp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요. 네. 저라고 그냥 뭐 이렇게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는 않고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고 뭐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항상 저도 맞는 건 아닌데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월 달 말에 저희 FOMC가 있었죠. 7월 말에 FOMC가 8월 1일 날 발표가 됐어요. 한국 네. 시간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5일 날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폭락이 있었고 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FOMC 이후에 이제 고용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비농업 부분, 그다음에 네. 뭐 이런 수치들,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면서 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유동성도 지금 사실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연준의 뭐 밸런스시트도 지금 뭐 9조 달러까지 갔다가 7조 달러 정도로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이게 예.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7조 달러로 바로 올라섰거든요. 네. 연준의 예.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보면 세 가지를 보통 보는데 M2. 예, 뭐 예를 들면 요구불 예금까지 합해서 M2가 지금 아직도 많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증권사에 예금하는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단기 예금. 예. 예. 뭐 이거.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연준의 이제 대차대조표 잔액인데 이 대차대조표 잔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준의 대차대조표 잔액은 원래 4조 달러가 안 됐다가 이제 9조 달러까지 올라간 상태고 이제 7조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그은 게 왜 그러냐면은 2020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7조 달러로 올라섰거든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 유동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드는 빨아들이는 QT가 좀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연준도 거기에 우려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5월 달에 연준이 QT 속도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속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천천히 지금 내려가고는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급락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고용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예. 게다가 지난달에는 더욱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어요. 거기에 발표문을 보면 굉장히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예. 뭐냐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갖고 나왔는데 그때 사실 연합뉴스경제TV에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발표문에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a strong labor marke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용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We will do everything이라는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거의 뭐 마리오 드라기의 맞습니다. ECB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그 표현이 급이죠. 그 정도 급이죠.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예,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나온 거는 뭐냐면 이러고 난 다음에 25bp를 내리면은 김 빠지죠. 그렇죠. 말만 세게 한 결과.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이 또 있었습니다. Cooling in labor market conditions is unmistakable.
unmistakable이란 단어는 이거 잘 안 쓰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mistake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거를 unnoticed. 고용 시장이 지금 쿨링되고 있다는. 예,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다. 예, 확실하다.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써놓고 굉장히 강한 단어고 확신적이 그리고 그 밸런스가 벌써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때 당시에. 네. 그래서 밸런스가 고용 그다음에 물가의 그 밸런스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벌써 이때 오늘 지금 뭐 연준의 그 뭐 성명서를 보겠지만 그런 네. 단어들이 이미 지금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 그 발표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하. 안 보고 예를 들면은 잭슨홀 미팅이 뭐 심포지엄이 뭐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성명서를 한번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한번 복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번 9월 FMC 성명서. 한번 볼까요? 예. 예. 자료에도 올라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비슷한 문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통상적으로 뭐 크게 안 변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줄 끊고 지우고 할 게 좀 있더라고요. 많이 변했습니다. 네네. 예, 7월 달, 그렇죠. 이제 8월 1일 날 발표된 7월 FOMC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고요. 예. 이 논조가 8월 그 잭슨홀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문과 거의 논조가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경된 문장만 하나하나 볼게요. 그러시죠. 예, 보시면 올려주세요. 네. 고용에 있어서 이제 6월 달에는 강했다. 예, 스트롱이었는데 예. 그다음에 7월 달에는 이렇게 moderated 완화됐다고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slowed로 나왔어요. 어허. 밑에 보시면 파란색 slow라고 제가 7월 달에는 마드레이트 빨간색 줄건 부분인데 지금 네. 아래쪽에 9월 FMC에서는 job gains have slowed. 네. 예. 이제 고용이 그렇게 네, 낮아졌다니까 이제 밸런스가 맞춰졌다는 걸 이렇게 벌써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고요. 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 made further progress라고 얘기해서 예, 아직은 타겟보다는 2%보다는 높지만 further progress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욱더 물가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네. 보세요. Continue to move into better balance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밸런스가 맞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밸런스라는 물가 얘기가. 안정과 완전 고용 두 개가 사실은 목표인데요. 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하나는 양적 완화가 필요한 거고요. 네. 예. 하나는 그렇죠. 반대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적정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해온 게 파월 의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2번의 밑에 파란색을 보시면 예.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고용과 물가가 이제 거의 이제 그 2%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데 더 큰 확신을 갖게 됐다. 이게 새로운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2%에 거의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물가는 타겟은 거의 맞췄다는 겁니다. 물가는 대충 잡았다. 예. 그리고 1번, 파란색 1번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위에 1번, 빨간색 1번에 대한 그 수정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예전에는 7월 달에는 better balance로 가고 있다. 아직도 밸런스가 맞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파란색을 보시면 are roughly in balanc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추 이제 밸런스 균형을 맞췄다. 균형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 뭐냐면 이제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하. 정당화하는 예. 얘기죠. 예.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8월 달에 잭슨홀 미팅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밸런스가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1번, 2번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연방 기금금리의 타겟 레인지 빨간색을 보시면 추가적인 조정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조심스럽게 데이터와 전망 그리고 고용, 물가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 위에 예를 들면 maintain the target range를 이걸 지워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타겟 레인지 5.25에서 5.5%를 갖다가 maintain 지속하겠다는 것을 지우고 이제는 인하를 하겠다 밑에 1번. 그래서 네. 인하를 결정한 거는 이제 다 아시니까 이제 4.75%에서 5%로 이렇게 낮췄다. 이제 마지막 이제 변경된 문장을 보시면 삭제한 문구가 있어요. 예. 요것은 이제 그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2%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필요가 없거든요. 앞에서 이제 어차피 2%에 거의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물가에 대해서 더욱 생각 안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물가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채권을 여러분들 ETF나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미국 국채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반영돼 있어요. 지금 그 국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나중에는 뭐 구간별로 살짝 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변경된 문장이었고 요약을 하자면 일단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됐어요. 네. 예, 이번에 이제 시작돼서 2020년대 코로나19 이후에 금리 인하는 처음이죠.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처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bp의 빅컷의 그런 배경을 얘기할 때 지금 뒤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recalibration.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매우 모호한 단어예요. 영어로 봐도. 저게 CNBC에서 어제 거의 한나절을 갖다가 그냥 대문 기사로 딱 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세봤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8번을 썼습니다. 저 단어를. 예, 저 단어를 8번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흔한 단어는 아닙니다.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로 있잖아요. 줄자로 이렇게 탁탁탁 맞춰서 재보는 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미세 조정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 정책의 재조정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재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정책 재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피벗이라고 하지 않고 리캘리브레이션, 정책의 재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건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말하려고 얘기를 의도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리캘리브레이션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50bp의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저번 7월달 FOMC에서도 50bp 인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단칼에 잘랐었어요. 이렇게 하늘 보고 얘기했었어요. 어떤 아시아계 기자가 물어봤는데 천장 쪽으로 보면서 천장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 50bp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 단칼에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좀 약간 멋쩍게 이렇게 물어본 기자가 멋쩍을 정도로 이렇게 잘랐는데 50bp를 인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간을 리캘리브레이션의 행간을 옛날에 우리가 금리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 당시에도 뭐 금리 인상 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리캘리브레이션을 저희식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50bp 인하는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밑에 맨 4번을 보시면 여기서 Fed부터 시작해서 Fed's decision to cut by a half point is a sign of our commitment to not fall behind in responding to the economic reality.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리캘리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고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플레이션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부양, 고용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제가 방송을 한 8월달 잭슨홀 미팅 연합뉴스에서 한 그것을 한번 가서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방송을 거기서 제가 해석하는 걸 보시면 이게 아마 확 들어올 거예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그때 이것을 벌써 의미를 줬구나. 그때가 보면은요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불사할 거. We will do everything. to support a strong labor market. 이건 굉장히 큰 단어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앞으로는 물가보다는 고용과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또 한 번 뒤집어 보면 물가 상승이 클 거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물가 상승이.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플레는 다시 또 자극받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침체가 조금 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침체가 온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네. 사이클 면에서 항상 우리는 사이클이 네 가지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경기 침체, 그다음에 리플레이션 다음에는 경기 화랑, 경기 환한 다음에 둔화. 이렇게 네 사이클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 기간의 길이나 아니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게 스쳐서 왔다 가는 거예요. 항상 네. 오는 손님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파월 의장은 부양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또 돈 양적 완화도 가능한 선수들이죠. 예.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봤으면 또 할 네. 수도 있죠. 제가 그 예전에 여러 번 얘기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만과 항상 어떻게 보면 back to the basic입니다. 뭐냐면 항상 기본에 충실을 해야 돼요. 기본에. 보면은 리만과 코로나19의 그런 상황을 갖다 정확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19는 리만 사태는 금융위기는 신용위기로 발발을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랬죠? 모기지 사태가 신용사태예요. 왜 그러냐면 서브프라임. 아주 비싼 뉴욕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특급 부동산, 비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 낮은 부동산을 갖다 무리해서 산 이런 서민들이 그걸 갚지 못해서 서브프라임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때 돈을 갖다 갚지 못하니까 이게 빵꾸가 난 거란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페니맥, 프레디맥도 다 부도가 나고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결사로 등장한 게 그때 당시에 연준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정부가 강하게 들어와서 그걸 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돈을 다 써가지고 신용사태 그걸 끄기 위해서 다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청산시키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고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금리를 정상화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용사태를 다 끄고 난 다음에 끄는데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돈을 쓴 게요. 신용사태 끌려고 쓴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준 겁니다. 신용사태 안 났어요. 그런데 먹고 살라고 돈은 다 썼어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 리만 때보다 훨씬 높이 와 있습니다. 그만큼은 뭐냐면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팬데믹은 더 심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니까. 그만큼 경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팬데믹이었다. 그래서 신용사태가 안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용사태가 한번 나보면 돈을 갖다가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9조 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7조 달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9조 달러 넘어서 10몇 조 달러까지 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GDP의 반까지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속된 말로 너 뭐 했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걸 끄고 그 다음에 해결하라고 했더니 신용사태까지 났다. 나지 않았던. 신용사태는 어떻게 하든 이거는 막아야 되는 게 파월 의장과 연준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냉각시키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냉각시킨다 하시면 긴축을 더 갖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자기를 갖다 굉장히 차갑게 지금 냉각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QT를 통해서 유동성을 빨아들였죠.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5%대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이에요. 예전에 10% 이상도 갔었는데 5%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지 않느냐. 미국 달러치고 높은 수준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기준금리가 5%면은 시장금리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도자기를 굉장히 차갑게 지금 냉각한 수준인데 더 냉각하면은 탁 건드리기만 깨지거든요. 그렇죠. 유기물이랑 경제나 다 똑같습니다. 경제도 유기체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한 부분이 무너지면 유기체 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그것을 방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같아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니 인플레이션을 조금 용인을 하더라도 이 도자기를 깨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도돌이표가 됩니다. 끔찍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 금년에 2번 남았습니다. 월가 지금 아이비들이 서로 지금 뭐 한 번 더 50하고 25 할 거야. 아니야 25 할 거야 하는데 지금 그게 묘하게 네. 대선은 11월 5일이고요. 예. 그리고 11월 FMC가 6, 7일 이틀이니까 금리 결정하는 7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도 이틀 후란 말입니다. 지금 계속 할까요, 금리 인하? 지금 10월 말 11월 초까지요. 여러 네.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11월 5월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뭐 가지 중동에서 이슈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뭐 시장에 지금 벌써 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제가 하나 뭐 지금 여기 뭐 점도표도 있고 다 있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볼게요.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네. 뭐 기준금리 결정이고 뭐고 이런 예, 것들을 다 하지만 그러면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금리를 거래하는 전문가들은 달러 금리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문가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띄워주세요. 네. 이게 OS 커브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뭐 OS 커브가 뭔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파생 상품인데 오버나이트 인덱스 커브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OS 커브가 아직 없는데 이것을 주로 이제 얼마나 기준금리가 뭐 반영됐는지를 보는 주로 수치로 사용되고 있어요. 글로벌에서는. 예. 그래서 보시면은 9월 만기를 보시면 OS 커브를 보시면 한 뭐 0.4%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FOMC 전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예. FOMC 전이에요. 예. 이 정도 돼 있었고 연말까지 뭐 예를 들면 12월까지 1.12% 정도 이렇게 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금리 트레이더들. 네, 네. 그리고 내년까지는 7월까지 2.32% 정도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오늘 아침자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벌써 50bp 인하가 단행이 됐잖아요. 예. 단행이 됐고요. 지금 9월 달은 넘어갔으니까 예.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이 정도랍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지금 0.66%포인트 정도 인하를 할 것이라고 금리 딜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 기본적으로 두 번인데 살짝 더 할 수 있다. 더 할 수도 있는 걸 감안한 예. 프라이싱. 그래서 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아니면 예. 신용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 예.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트럼프 암살하겠다고 또 앞으로도 여러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예. 조금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지금 네. 살얼음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그런 포석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내년에 보시면 내년까지 지금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5%잖아요. 예. 근데 내년 7월까지 1.8%를 더 내릴 거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예. 7월까지 여기 예. 보시면. 그러면 이게 5-1.8이면 3.2%죠. 네.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 우리가 내년 여름 휴가를 가기 전까지 1월, 7월 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은 3.2%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기준금리, 여름에 기준금리가 3%에서 3.5% 사이다. 그럼 지금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예, 많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와의 격차도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연준이 이만큼 많이 인하할지는 몰라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리스크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리스크들이 지금 기준금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나는데 큰 문제가 뭐 안 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가 높았다가 내려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자회견 때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절대 경기 침체 아니야. 경기 침체 조짐은 없어. 경기 침체 걱정해서 우리 금리 내릴 거 아니야.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정치인들, 빠치 달고 다니는 정치인들, 내지는 뭐 연준 의장 정도, 저 정도는 그냥 이렇게 뭐 연구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 정도는 저 전문 감각이 있어야. 정치파이나 다른 바 없는데 저기에 연준 의장 같으면은 저는 무조건 거꾸로 듣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중에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결정 아니었다 하는데 얘기는 해리스 위해서 한 거다 이걸로 저는 알아들었고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은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제가 봐서 파월은 트럼프 손절했고 이러다 트럼프 이제 재선되면은 파월이 손절당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보는데 침체 때문이 아니야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경기 침체를 겁을 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행간을 읽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경기 침체는 리세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칼에 치는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네.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50bp를 내렸고요. 이렇게 강하게 잭슨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한번 봤거든요. 얼마나 시장이 무섭게 떨어질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나면은요. 신용사태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연쇄적으로 가면은 나중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 불 붙으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제가 리만과 코로나19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네. 것들이 일어나면은 다시 도돌이표로 가면 제로 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끔찍하게 하기 싫은 거죠. 예.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세션 같은 경우에 단칼에 쳤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구나.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투자에 이용하려고 이 방송을 듣는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들었으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앞으로 뭐 주식 지금 계속 나쁠 것 같다? 아니에요. 내년에는 다른 장이 선다니까요. 내년에는. 예, 내년에 다른 장이 섭니다. 왜냐면 그런 걸 뭐냐, 금리 빠르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 거꾸로 말하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신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자기들 액션 취하겠다. 금방 하겠다. 저희가 저지금 잭슨홀부터 시작해서 잃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의도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전부 다 지금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을 갖다가 달래기 위한 엄청 달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전무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S&P 500은 더블탑 치고 내려오고 있었고 다우존스 지수는 한 트리플 비스무리하게 네. 이렇게 하다가 흘러내리고 있고 네. 나스닥은 두 지수보다도 훨씬 약하게 좀 더 약한 모습이었다가 그때 나오는 지표들은 고용지표 안 좋아지고 있었고 뭐 ISM 제조지수 뭐 신규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막 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월가에서 리세션 경기 침체 이 소리가 자꾸 나오면서 장이 빠졌는데 이걸 지금 들어 올려서 다우지수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어제 네. 이 장을 만들어낸 거는 연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연준이라고 보는데 네. 여기서 혹시라도 장이 또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할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 점도표를 찍어 갖고도 앞으로도 점도표대로라면 25, 25 한 번 더 하고 내년에 25씩 한 4번 100bp 더 빼겠다고 지금 점도표를 찍어줬는데 금리 인하가 그토록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냐 좋아 다 좋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왜 당일날 그렇게 자신 없어 했고 어제 그렇게 화도를 했는데 오늘 지금 유럽장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오늘은 또 주춤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장이 자신이 없을까요? 50bp를 인하했다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예. 제가 그 50bp를 지난 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예. 그걸 그 설명을 하면서 예. 이것 때문에 주식이 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50bp를 인하했는데 당일날은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50bp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걸 다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시장은 예, 시장은 거의 다 50bp 정도까지는 반영하고 있었다.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25pp를 내렸으면 이번에도 폭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25bp에 그쳤으면은 당일날 폭락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왜냐하면은 뭐
영어로 써져 있긴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뉴스에 다 나왔고 이 문구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의지가 충만하다. 예, 모든 것을 다 해서 방어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5p 그러면 어허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되면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망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50pp를 했지만 좀 그 시장을 구제해주긴 했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상승세를 갖기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한 50bp는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그 QT 있잖아요. 예. QT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QT는 예정대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그게 질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QT는 긴축 정책이죠. 네. 긴축 정책이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완화적인 정책이고 두 개가 어떻게 보면 하나는 따뜻한 정책이고 하나는 차가운 정책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그죠? 따뜻한 커피를 아이스크림에 넣은 아보카도죠, 지금은.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네트워크가 되는데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사실 갖고 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언젠가는 이 QT를 갖다가 종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유동성이 지금 MMF가 어느 정도 지금 6조 달러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미국의 증시라든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MMF가 줄기 시작하면 증시는 아마 바로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2018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물론 그때는 조금 지금이랑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경기 침체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요. 기준금리가 2.5%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지표들이 보임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예.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우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복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연준도 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마 금리 인하가 그때보다 지금 기준금리가 5%대로 훨씬 더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많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어야지만 증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 회복이 다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무님 오늘 우에다 가조총재 혹시 기자회견 내용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멘트가 있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원론적인 했습니다. 얘기. 예,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 안 넣었어요. 네네. 엔화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이거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엔화는요, 올해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색은 미국 기준금리고, 네. 이 연방기금금리고, 예. 파란색은 달러엔 환율이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엔화가요 2021년 초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딱 3년 반 전입니다. 3년 반 전이 2021년 1월 달에 달러 엔 환율이 100대였어요. 103이었습니다. 1월 달에. 상전 100회죠. 지금 이런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100이었어요. 10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베노믹스 시작하기 전에 70엔대였어. 76엔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160엔까지 약 60% 이상 절하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 원인은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것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인상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실제로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하니까 더욱 절벽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같이 저렇게. 그러네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쭉 올라갔다가 이제는 그만할 것 같다 생각하니까 떨어졌었어요. 근데 아니야 할까 더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니까 이가 쭉. 아직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당시에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딜러들이
매도 포지션을 많이 쳤죠. N매도, N숏. 네. 예, 숏 포지션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는 게 N캐리 청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제가 그 N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 시간이 지금 있으면 제가 괜찮습니다. 조금 안 그래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N캐리 청산이라고 하면 좀 너무 모호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N캐리 청산이라는 거는 N이 사실은 밖에 캐리라는 건 뭐냐면 N을 갖다가 판다는 거잖아요. N을 팔고 다른 걸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N이 지금 갖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뭐냐면 일본의 그 와타나베 부인입니다. 예. 예, 와타나베 예. 부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일본의 가장 흔한 성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예. 예를 들어 아줌마 우리로 치면 김 여사죠. 예. 뭐 아저씨 아줌마들인 예, 거예요. 예, 일반 예, 전문 예, 지식을 갖지 않은. 여보 우리 호주에 놀러 한번 가자. 그래서 브리즈베인 일본 사람이 좋아해요. 뭐 호주의 하와이라고 하는 여기 놀러 갔더니 호주가 사실 고금리 통화로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4% 5%의 금리가 있었죠. 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금리 아닙니까? 일본에 예, 비해서는. 예. 거기 갔더니 갖고 갔어요. N을 팔고. 여보 그러면 N을 팔고 호주 달러 사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 놀 거니까 좀 많이 우리 받고 가지. 그래서 이걸 갖다 그러면 거기에 뭐 계좌를 열어서 넣어놓고 있자. 넣어놨더니 4% 이자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갔다 봤더니 환율은 크게 안 변했는데 이게 이자가 4% 생겼죠. 왜냐하면 엔화는 이자가 없는데. 이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쟤네 공짜로 여행 갔다 왔다. 이게 엔캐리의 시발입니다. 예. 그게 뭐냐? 일반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자가 없는 엔화를 팔고 다른 고금리 통화를 사서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금을 하든가. 예금을 하든 채권을 사든 뭐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뭐 달러 채권을 사든 아니면 유로채를 사든 다 고금리 아닙니까? 자기 나라. 이게 사실은 엔캐리의 시초예요. 네. 그런데 금융기관들도 보니까요. 금융기관들도 보니까 내가 뭐 이자가 없어서 이자를 갖다가 이자율이 없어서 이자를 안 주는 건 좋은데 예대금리 차를 또 먹을 수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돈을 법니까 금융기관들은. 그러니까 한국에 갖고 가보자, 미국에 갖고 가보자, 일본에 뭐 유럽에 갖고 가보자. 미국에 가니까 빌려주는데 4% 이상 받아요. 유럽에 가보니까 더 받아요. 한때는 또 브라질 가니까 10%도 주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팔아요 이거를. N을 팔고 그걸 갖다가 다른 통화를 삽니다. 갖고 나가요. 금융기관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 다른 고금리 국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자를 많이 받죠. 이게 또 N캐리예요. 이게 또 N을 파는 매도 세력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이러나 저러나 다 N 빌리든 뭐 갖고 있는 거든 간에 N 팔고 뭐가 시작되는 거는. 예. 세 번째는 봅시다. 기업들이에요. 예. 일본의 기업들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토요타든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업체든 뭐 여러 가지 업체든 기계 업체든 예. 해외 수출을 해요. 예. 돈을 받는데 뭐 달러로 받든지 유로로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 예금을 해외에 예금을 해놨더니 본사 얘기를 해요. 부장님한테 거기 있는 해외에 있는 과장이 예. 저 부장님 여기 예금을 하니까 3, 4% 이자도 주고 지금 엔화 계속 약해지는데 굳이 저희가 송금을 해서 그쪽으로 본사로 보낼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네 말이 맞아. 그러네. 조금 더 넣어봐. 이자 받고 예. 지금 엔화가 급격하게 안 강해지니까 그냥 있어봐.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네. 안 보내요. 이게 또 기업의 N캐리입니다. 네.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캐리가. 네 번째 뭐냐? 딜러들의 숏이에요. 숏. 예, 그렇죠. 예, 딜러의 숏이고 이게 금융기관의 숏입니다. JP모건이나 이런 회사에서 얘기하는 엔화 청산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 네 번째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 2, 3번의 청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금융기관이 얘기하는 청산하면 자기네가 ETF든 펀드든 만들어 팔잖아요. 이 펀드를 만들 때 이 외환 관련 펀드는 고금리 통화를 바스켓이라고 하죠. 네. 이게 고금리 통화를 갖다가
사고요. 네. 저금리 통화를 팔아요. 그죠? 네. 이게 아비트라지입니다. 네. 예. 저금리 통화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고금리 통화를 사요. 예. 그렇게 되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예. 이자를 갖고 가는 걸 캐리라고 합니다. 어허. 원래. 캐리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갖고 갈 수 있는 걸 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간 가치. 이걸 캐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뭐 채권 트레이더들이 하는 말이 캐리에서 먹자 캐리죠. 하는 네. 말이. 네.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이자를 캐리라고 네, 해요. 네. 이자 없는 통화를 팔고 낮은 통화를 고금리 통화를 사요. 그걸 바스켓을 만듭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통화를 사고 네. 팔고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걸 갖다가 FX 바스켓이라고 해요. 이것을 갖다가 보시면 이제 외국계 펀드들이나 금융기관에서 뭐 리테일용이나 아니면 기관용으로 계속 팔아요.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N을 갖다 많이 매도를 했죠. 네. 왜냐하면 이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를 매도를 해야 예. 되는데 대표적인 저금리 통화가 엔화잖아요. 예. 이게 무지막지하게 큰 금액으로 만들어지는 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산이 되면 갑자기 떨어지죠, 환율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금융기관들이 얘기하고 지면에 나오는 건 네 번째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 2, 3번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왜 그러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아까 1번에서요. 1번 와타나베 부인이 예를 들면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140엔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는 지금 뭐 0.15, 0.25. 예. 아직도 미미해요. 예. 예, 미미하죠. 예. 그런데 160엔대 있던 환율이 140엔대까지 내려왔어요. 예. 예를 들면 한 15% 정도 강해졌단 말입니다. 예. 여보, 호주 달러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옛날보다 15%더 줘. N을 N을 우리 지금 N이 강해져가지고 호주 달러를 US 달러를 15%더 준대. 너무 좋네. 옛날보다 더 준대. 그런데 뭐 엔화는 크게 금리는 바뀌지 않았고 호주 달러 금리도 거의 비슷해. 우리 가면 브리스베이스에 가면 더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 엔화 청산 끝났나요? N 캐리가 여전히 이루어지겠네요. 1, 2, 3번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1, 2, 그래서 3번은. 이것을 갖다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다. 왜냐하면 항상 back to the basic. 기초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서 무슨 뭐 NK 트레이드 규모가 어떤 데서는 경이라는 막 썸네일이 달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대충 다 뭐 한 7, 80% 이상 청산됐다. 그 대충 청산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네 번째 범주에 속하는 외환 시장에서의 딜러들의 투기적인 거래.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청산되고 심지어 뭐 최근에는 N 롱으로 다들 돌았더만요. 네. 지금 이 N 롱 포지션 지금 꺾이는 과정에서 이거 온 것 같은데 네. 140엔 밑으로 한번 트라이 하다가 금융기관 트레이더들하고요. 펀드들의 그런 엔숏이 거의 청산됐다는 그런 의미로. 그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그 말씀은 1, 2, 3번의 엔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거나 아직도 그 니즈가 있고 그렇다면 혹시나 말이죠. 전문이에요. 네. 이 1, 2, 3번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들이 정리되고 달러엔 환율이 더 축 떨어지는 엔화가 확 강세로 갈 만한 그거는 가능성은 없고요.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가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은 1, 2, 3번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1, 2, 3번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예, 그래서 통화도 가는 길이 있고요. 네. 우리도 가는 길이 예. 있다. 통화도 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인플레이션이 나잖아요, 지금. 네. 금리 인상을 일본은행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일본의 기준금리 상단이 지금은 뭐 단기금리는 지금 0.25%지만 상단은 0.35%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단이 연말까지는 0.5%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기준금리로 일본의 BOJ 기준금리가 내년 중반까지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1% 가까이 갈 것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BOJ 10년물 BOJ 그 JGB 일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약 1.5%를 내년 그 상반기에는 넘어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요. 지금도 투자는 가능해요. 일본 JGB가. 왜 그러냐면, 수압이라는 이러한 그 파생 상품을 이용하면, 지금 뭐, 원화와, 제가 아까 OIS 커브를 보여드렸지만, 원화와, 엔화를 교환을 할 때는, 그 이자의 차이를 갖다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수압으로 한다면, 지금 20년물 일본의 JGB가 한 7% 이 정도 나와요. 예, 그 정도 나오고 30년 같은 경우에는 2%가 좀 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뭐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듀레이션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기간은 많지 않지만 2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1.7%, 1.6%의 스왑 포인트를 한 1.5%, 2%를 감안을 하면 20년 물이 한 4%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후반에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가능한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너무 장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그 일본의 JGB는 금리 수익률 상승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나중에 회귀가 될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일본 청산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까 제가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청산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 엔화가 계속 강해질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2년 전 수준까지 지금 130엔대 후반까지 지금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 초반까지. 이렇게 그리고 내년 중반에서는 130엔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요. 게다가 지금 대선을 거치면서 미국의 부채가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지는데 이런 부채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부채 상한을 작년에 타결을 했지만 부채 상한을 너무 많이 지금 뭐 썼기 때문에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 부채 상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이. 그렇게 된다면 1월 달에 취임식을 하고 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뭐 셧다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의 신용 등급이 무디스를 제외한 나머지 S&P라든가 피치는 지금 최고 등급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무디스만 남아 있어요. 무디스가 강등을 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강등을 하고 강등을 하지 않더라도 달러는 크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대체 안전 통화인 엔화는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무리하라고 지금 막 그거 하시는데 제가 지금 30초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기대 아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160에서 140까지 왔는데 요거 절반인 한 150까지 한번 반등 시도 그러고 나서 결국 다시 130 어라운드까지 달러엔 환율. 여기서 당장은 150 트라이, 결국은 130엔 쪽으로. 요 150 트라이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주식 조금 움직여주면은 조금 즐기고, 그 다음에 다시 달러엔 그때 꺾일 때는 주식 정리하자. 저는 그런 전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우리 달러원 환율 지금 유럽 시장 열리고 뭐 이렇게 했는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환율하고 요새 주식하고 막 엉킨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만간에 다시 또 전문의 모시고 또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피곤해 보이시고 주말에 푹 쉬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